오늘은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 3대 지수가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공개가 됐던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2분기 깜짝 성장을 달성한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 지표가 투자 심리를 떠받쳤습니다. 견조한 성장 지표가 엔비디아발 쇼크를 막은 것입니다. 엔비디아 쇼크에 시장은 어제 시간 외의 거래부터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에 바짝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장 전 나온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 뉴스에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오늘 6% 넘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개장 전 시간 외의 거래에서 7% 수준까지 폭락을 했던 엔비디아가 개장 초 하락폭이 2%대에 그치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키웠는데 결국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59% 상승하면서 41,335로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S&P 500은 어제와 같은데 0.22%가 아닌 0.22포인트 하락, 어제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5,592.18에서 5,591.96으로 어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23% 하락, 17,516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 하락해서 5,029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어제 하루를 쉬더니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량주 유지인 다우지수에서 홈디포와 세일즈포스, 버라이즌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즘에 기술주들이 변동성에 휘둘리면서 우량주로 피신하는 자금이 늘어나는 양상이에요. 이에 다우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S&P 500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재 보면 원화로 투자를 하는 우리가 투자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핵심 지수들, ETF들, 종목들 보면 1년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이거 필반나를 보면 37% 상승 중. 같은 반도체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54%,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가 56%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테크 탑10에 투자하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39%, 또 나스닥 100, 타이거 나스닥 100 보면 26%예요. 이렇게 5종목에 1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42.4% 나옵니다. 평균 42% 1년 동안. 그러니 1년 수익률 10%가 아니라 그거의 4배입니다. 최고가 대비 지금 떨어졌죠? 7월 달에 최고가 대비 보면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타이거 필반나 마이너스 18%, 코덱스 미국 반도체 마이너스 19.5%,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도 마이너스 18%, 다들 18, 19% 떨어져 있습니다. 7월에 최고가 대비. 그런데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13% 하락 중. 나스닥 100은 더 하락폭이 작습니다. 마이너스 10% 하락 중이에요. 그렇다면 S&P 500은 마이너스 5%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으면 높은 변동성을 이겨내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무조건 수익률 높은 것만 따라가게 되면 변동성 큰 거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격에 따라서 수익률은 낮지만 변동성이 낮은 S&P 500 위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도 높은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하든지 그것은 각자 본인이 판단할 나름입니다. 현재 지금 최고치 대비 보면 S&P 500 이제 1.34% 남았습니다. 다우는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 넘어가고 있죠. S&P 500은 1.34%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 올라갑니다. 나스닥은 6.5% 남았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7.4%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연중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이고 1년 수익률도 지금 보면 미국 테크 탑10이나 나스닥 100이나 S&P 500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1년 수익률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현재 투자 중인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와 또 섹터에 투자 중인 ETF죠. 이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할수록 수익률 더욱 크게 불어난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 증거를 믿고 확신하고 이 정도로 연중으로 몇 번씩 하락하는 정도, 보통 1년 동안에 5% 전후 떨어지는 거, 10% 전후 떨어지는 거 다반사입니다. 이 정도는 인내심이라는 표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올해 7월의 최고점을 넘어서 더욱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 정도라면 적어도 우리 다 경험했죠? 재작년 2022년도와 같은 약 1년 가까이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나 인내심이라는 말이 이게 표현이 필요한다는 아니겠습니까? 재작년 2022년도와 같은 약세장이 아니라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의 이 정도의 하락 구간은 주식 투자자로서 당연히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에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화로 투자하는 종목들 최고가 대비 이제 S&P 500 5% 떨어졌어요. 나스닥 100 10%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종목들은 18, 19%씩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대신 1년 수익률만 봐도 벌써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 비해서 수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성격이 다 제각각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에서 10%, 20%만 떨어져도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해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20, 30% 정도 떨어져도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변동성 낮아요. 대신 수익률이 낮습니다. 알고들 계시죠? 1년, 3년, 5년, 10년 동안에 이 수익률을 보면 S&P 500이 가장 수익률이 낮지만 이렇게 변동폭이 작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까지도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아무래도 비중을 두고 투자할 수 있겠죠? 각자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본인만 힘들게 주식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1, 2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을 우리가 계속 주식을 보유하면서 생활비를 쓸 것 아닙니까? 계속 주식 투자로 주식이 계속 불어나면서 그것도 평생 보유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도 평생 동안에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각자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